이상하게도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얼마 전 외래에 30대 중반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본인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소연이 뭐 별게 없어요. 뭐 물건 산 얘기, 또 누구랑 뭐 갈등 있어서 뭐 싸운 얘기,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뭐하러 그런 하소연을 듣고 계시느냐, 지금 직장이기 때문에 하소연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전화를 좀 끊으셔라.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면 제가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 남편분이 가족들 여름 휴가 때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들 키우냐 고생 많았으니 내가 지금부터라도 효도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시면 집 근처에 모시고 와서 내가 돌봐드려야 돼. 이리 말해서 미치겠다고 합니다. 여자분의 남편분 또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엄마 불쌍해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런 분들의 어머님은 진정코 불쌍하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자녀가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리 더 많은 걸까요?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으로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둘 다, 혹은 적어도 부모 중 한 분이 성격이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뭐 둘 다 나르시스트거나 한쪽이 나르시시스트거나, 혹은 아버지가 심한 가부장이거나 뭐 이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좀 더 마음을 쏟고 자녀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알코올 중독이거나 뭐 사업 실패거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엄마 불쌍해 컨셉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자식들에게 합니다. 내 팔자가 힘들다, 사는 게 지옥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많이 하는 집안에서 자란 자식들이 우리 엄마 불쌍해 컨셉을 역시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거 세 번째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어머니가 비록 내 입으로 내 신세 한탄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특히 자식들에게 노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그런 거죠. 집안에 웃음이 없어요. 엄마는 늘 화가 나 있고 뾰루퉁해요. 별거 아닌 일로 승질을 냅니다. 그래서 자식이 돈 얘기하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자, 우리 엄마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자식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집안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 엄마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잘 못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죄책감인데요. 이 죄책감은 어디서 나왔냐? 엄마로부터 내사된 죄책감입니다. 내사라는 말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그 삶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니네 아빠랑 진작에 갈라섰을 거다. 너희들 때문에 내 삶을 희생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은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뭐 대들거나 반박하거나 엄마 아빠랑 뭐 소소하게 싸우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일찍 철이 듭니다.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삶이 익숙해지죠. 특히 엄마가 성인 취급을 하면서 자식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합니다.
뭐 감정 쓰레기통 역할도 부여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엄마의 신세 한탄, 아빠 욕, 뭐 이런 거를 듣고 자라게 되는 거죠. 또 돈에 민감한 집안에서 자란 자식들은요, 뭔가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떼쓰는 법을 모릅니다.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죠. 이렇게 우리 엄마 불쌍의 컨셉을 가진 사람들은 일찍부터 애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7번째, 결정적으로요, 엄마의 삶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과 같이 걸려있는 증후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도 불쌍의 증후군입니다. 엄마의 삶에 대한 연민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같이 막 섞여갖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엠파시와 심파시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좀 배우고 갑시다. 인간이 좀 뭔가 어려운 사람에게 느끼는 정상적이고 고귀한 감정을 우리는 엠파시, 즉 공감이라고 합니다. 심파시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 동정이자 연민? 뭐 이런 거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심파시는 건강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심파시를 느끼게 되냐면요, 너와 나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너와 내가 심정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죠. 뭐 제가 그 개원했을 때부터 오랫동안 외래를 다녀오신 분이 계셔요. 이분도 초기에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이 걸려 있던 분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제 유튜브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구시께서는 왜 우리 엄마 불쌍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객관식 문제를 드렸더니 7번 빼고 1, 2, 3, 4, 5, 6번이 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현재 그분은 그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상하게도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때문입니다.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은 직접 이 변화를 몸으로 겪어낸 분들이시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영화 국제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혼자서 조조로 봤거든요. 중년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니 많이들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다? 심파시죠. 영화 속에 나오는 저 인생들도 불쌍하고 동시에 나 또한 불쌍하다는 감정이죠. 바로 이 감정이 심파시입니다. 40대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급격한 산업화의 시대를 겪은 60대 이상의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의 삶에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이 자라날 수 있는 삶의 토대가 갖추어진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를 강조하죠. 남녀 역할이 유별나죠. 남편들은 가장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온 문화죠. 그리고 그 가정의 역할은 주로 돈을 버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겠다, 내 가정을 좀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보고 배운 것도 없는 거죠. 교육 수준도 지금의 젊은 사람들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윗세대가 해온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요,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쯤에서 팩트폭력 한번 날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요, 본인의 어린 시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맵다, 그쵸? 또한 우리 부모가 그다지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 참 여전히 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엄마 불쌍의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요,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에 온전히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쩌면
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과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어느 남성분이 매년 가는 여름 휴가에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힘들다는 거죠. 뭐 어쩌다 한 번은 모시고 갈 수 있지만 매년 가는 가족여행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 자, 이거는 좀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 힘든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의 7가지 특성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자녀들에게 마구합니다. 네 번째,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불행한 삶을 자녀들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이 어머니로부터 내사된 가스라이팅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조숙한 애어른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이 건강하게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불쌍해가 아니고요. 우리 엄마 고마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딸이 묻습니다. 엄마 힘들지? 여기서 엄마의 대답은 두 가지로 갈리죠. 힘들어 죽겠다. 죽지 못해 산다. 내가 너 키우냐고 이렇게 고생한다. 너 나중에 정말 효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자식은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을 가진 자식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하고 현명한 부모들은요. 자신의 힘든 삶을 자식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엄마 힘들지라는 말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어서 할만하다. 너 대학 등록금도 내가 다 이번에 마련해 놨잖아. 최저임금도 올라서 정말 좀 일할 만해. 요새 불황인데 이렇게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냐? 이런 딸은요, 우리 엄마 고마워 증후군을 가진 딸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자식의 인생을 가르게 됩니다. 자식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은요, 인생은 괴롭고 힘든 거라는 프레임을 갖습니다. 우리 엄마의 삶이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 고마워 증후군을 가진 딸은요, 삶은 그런 대로 살만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 엄마의 삶이 고생스러워할지라도 그 삶이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식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후군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모두 성숙하고 현명한 부모가 돼서 우리 엄마 고마워라는 증후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식의 삶을 물려줍시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